8대 은평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구의회 여야 의원 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단도 독식하려 한다며 규탄했습니다. 은평 연서시장이 비대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장을 보고 집까지 무료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브리핑에선 은평구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알아봅니다. 최근 5년간 여름철에 발생한 냉방기기 관련 화재가 1,5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냉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먼지를 없애고 에어컨 실외기는 단일 전선을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천 소각장 갈등이 1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행정당국도 정치권도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 반대 민원만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천구 주민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소각장 민원을 제기해왔습니다. 50년, 100년 양천구 참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용납합니까, 여러분? 시장 반사 앞으로 옮기라고요. 양천구청 집 앞으로 옮기고. 2년 전에는 금천구 쓰레기를 양천 소각장에 반입하겠다는 계획을 가로막았습니다. 국민청원과 집회 등 주민 반대 민원에 서울시는 금천구 쓰레기 반입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양천 소각장 지하화와 영구화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주민 반대의 벽에 막혔습니다. 영역 결과를 이제 안내를 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무산됐던 거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많이 이제 거부를 하고 민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 결과 가지고 뭐 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럴 생각도 없고요. 10년 전에는 서울시와 양천구 주민들이 양천 소각장 공동이용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굴뚝수를 줄이겠다는 등의 내용이었는데 여전히 바뀐 건 없습니다. 이제 공동이용 협약서란 게 양천구만 쓰는 게 아니고 영등포구, 강서구 같이 쓰자 하는 의미에서 공동이용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수용하면서 협약을 맺었는데 굴뚝을 이제 반으로 줄여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쨌든 예산이 뭐 기술적이든 또는 경제적이든 어떤 이유가 있든 주민들하고 약속은 못 지킨 거거든요. 지난해 12월 양천구의회는 소각장 폐쇄 이전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후보들이 잇따라 양천 소각장 폐쇄나 이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만큼 고통분담을 했으니까 이제는 또 다른 지역에서 고통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차라리 법제화를 시키고 그래서 이것을 공동으로 해야지 어느 한 지역만 이렇게 계속 이런 혐오시설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이게 공정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필요시설이지만 주민 혐오시설인 양천 소각장. 주민들은 10여 년이 넘도록 폐쇄나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은 공동이용 협약서까지 체결했고 정치권은 양천 소각장 이전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제8대 은평구의회 후반기 의장에 박용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은평구의회는 8일 제27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8대 구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의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근 의원, 미래통합당 황재원, 신봉규 의원이 출마했는데요. 선거 결과 의장엔 더불어민주당 박용근 의원이, 부의장에는 문규주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박용근 의원은 투표 의원 17명 중 13명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책임감이 무겁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진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저 의장이 뒷받침 다 하겠습니다. 이날 의장 선거에 앞서 은평구의회 미래통합당 의원 3명은 신상 발언 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8대 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독식하려 한다며 규탄했습니다. 양기열 의원과 박세은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단도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하려 한다며 비판하고 의장 선거를 보이콧했습니다.
의원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불출마 여부를 가리고 은평구의 절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원구성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지역위원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은평구민을 대표하는 은평구의회를 기망하고 은평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싹쓸이를 해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제대로 역량을 갖추고 역할을 다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네, 철저하게 의석 비율을 무시한 배정입니다. 할 때 은평구의 원구성이 이렇게 독식 시대로 마무리하게 되면 내 편만 힘이 되는 의회, 내 편만 일하는 의회, 내 편만 협치되는 의회로 전락할까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은평구의회는 9일과 10일 2차, 3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복지위원장과 재무건설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죠.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도 그중 하나인데요. 정책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정책 브리핑 오늘은 은평 연서시장에 왔습니다. 은평구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 정인태 과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입니다. 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지역 상인분들 많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 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그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생활 속 거리 이런 정책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을 찾는 고객이 점점 줄어들어서 매출 또한 감소해서 더욱더 이제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시장은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스크 쓰는 거 외에도 좀 방역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요? 네, 우리 구에서는 이제 코로나 초기부터 그 시장 방역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뿐만 아니라 손 소독제, 방역복, 또 멸균 소독 같은 그런 방역 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에서 그 방역단을 구성해서 우리 주 2회 정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거의 40회 이상을 자체 방역을 마쳤고 또 그 방역 관련해서 우리 상인분들하고 그 교육을 수차례 하면서 이제 코로나19 확진 대비에 철저히 노력을 지금까지 기울여 왔습니다. 네, 시장 상인들과 또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방역을 꼼꼼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에도 참여를 했다고요? 네, 이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전통시장이 침체됐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우리 구에서는 그 연서, 대조, 대림, 신흥암, 연신의 상령가 해서 5곳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구 시행은 이제 요번에 돌아오는 12일까지 진행이 되고 9일부터 10일까지 하는 것 대림시장, 대조가 이제 계획이 돼 있고 신흥암 시장이 10일부터 11일까지 또 마지막으로 연신의 상정가가 11일부터 12일로 이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직접 시장별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니까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그 행사 기간 동안 안전을 위해서 이제 방역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안심하고 방문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무료 배송 서비스뿐만 아니라 시장을 직접 찾지 않고도 또 전통시장 장보기도 가능하다고요. 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지금 연서시장하고 대조시장이 이제 장보기와 배송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 시장을 방문하기 참 어려운 분들이 이제 시장에 전화를 해서 사고자 하는 물품을 주문하게 되면은 시장에 대기하고 있는 그 장보기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이 시장 곳곳을 다니면서 그 물품을 구매하고 나서 그 장바구니를 배송 기사를 통해서 집으로 배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신 장을 봐주고 또
그 장을 봐준 그 바구니를 그 집으로 배송해준 그 점이 그 요즘 들어서 꾸준히 이제 주문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이제 우리 요 비대면 배송 서비스가 이제 점점 늘어날 것 같아서 비대면 배송 서비스를 참여 시장을 좀 더욱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이외에도 좀 은평구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리 구에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또 일반적으로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제 시행한 정책에 따라서 요즘 비대면 소비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시장별로 이제 그 온라인 그 웹을 설치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그 특히 행사 같은 거에 대해서는 그 요즘 그 각 개별 점포별로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비대면 그런 행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시장은 그 전통시장 같은 건 그 연령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상인이 이제 그 새로운 변화라든지 혁신을 할 수 있는 청년 상인을 입점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대림시장 같은 경우 이제 하반기에 청년 상인을 입점할 예정이고, 향후 이제 청년물 조성이라든지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그 청년 상인이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장 개보수라든지 또 화재 예방을 위해서 스마트 화재 알림 시스템 설치, 또 여름철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정발 냉방장치라든지 또 젊은 아이들 가지고 있는 젊은 어머니가 그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 돌봄 센터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라든지 고객 쉼터, 고객 편의시설도 건립에 대해서 적극 지원할 그런 예정입니다. 네, 시장 환경 개선부터 비대면 서비스 그리고 청년물 조성까지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떤 기반이 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은평구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책 브리핑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가정에서도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의 냉방기기 사용 많이 하실 텐데요. 장시간의 냉방기기 사용은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은평소방서의 임동섭 화재조사관 연결해서 올바른 냉방기기 사용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조사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통 화재는 건조한 봄에 발생한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냉방기기 사용이 많은 여름철에도 불이 많이 난다고 하던데요. 예, 최근 5년간 에어컨과 선풍기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700여 건이고요. 약 9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시작해 여름철 내내 많이 발생하고 종류별로는 에어컨 61%, 선풍기 39%를 차지했고요. 대부분의 화재는 전선의 접촉 불량이나 손상, 훼손 등으로 인한 정기적 요인이 65%로 가장 많았고 기계 과열이나 노후 등으로 인한 기계적 요인이 22%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10년간 요인별 화재 추세를 살펴보면 에어컨은 정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증가하고 있고 선풍기 화재의 기계적 요인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여전히 화재의 위험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름철엔 또 에어컨 사용량이 상당합니다. 보통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계속 켜두는 게 전기요금 절약에 좋다고 해서 오랫동안 켜두는 경우도 많은데요. 너무 오래 켜두면 과열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한 번에 최대 몇 시간까지 켜는 게 좋을까요? 예, 에어컨과 선풍기를 사용하실 때는요. 전원을 켜면서 타이머도 같이 설정해서 이 냉방기기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고 에어컨을 8시간 이상 사용한 뒤에는 전원을 꺼서 실외기의 열을 식혀주는 것이 화재 예방에 좋습니다. 네, 에어컨 관리 방법도 궁금합니다. 특히 실외기 관리를 귀찮기도 하고 그냥 넘겨버리기 쉬운데 실외기는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예,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하셔야 하고요. 실외기 주변에는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고 주변에서는 흡연을 금지해 주시고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내부에 쌓여있는 먼지는 주기적으로 제거하고 이상 유무를 점검 후에 가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으시고요.
이 실외기 팬이 작동하지 않거나 평소에 없던 소음이 발생하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점검을 의뢰한 후 사용하시면 화재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선풍기 화재를 막기 위한 요령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예, 겨울철 동안 보관하면서 한동안 켜지 않았던 선풍기는 사용 전원 내부에 쌓인 먼지를 충분히 제거하고 이상 유무 점검 후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선풍기를 사용할 때는 정상적인 날개의 회전 여부, 이상 소음이나 타는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모터 부분이 뜨겁게 느껴지면 잠시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선풍기 모터 장착 부위에는 이 모터에 열을 식혀주는 흡입구가 있습니다. 이 선풍기 위에 수건이나 옷 등을 올려두고 사용하면 이 모터의 흡입구가 막히면서 과열돼 화재 위험이 높아지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선풍기 사용 시 멀티 콘센트는 사용을 피하고 전선이 눌리거나 꺾여서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선풍기 조작 버튼이 잘 동작하지 않을 때는 이 내부적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니 반드시 점검을 받고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바른 냉방기기 사용법 익혀두시고 안전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동섭 은평소방서 화재조사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울시가 거리가게 허가제를 전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무허가 노점을 자치구가 허가에 관리하는 것으로 자치구의 허가를 받은 뒤 운영자가 점용료를 납부하면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서울시는 흥인지문 동묘압역 노점 100여 곳을 대상으로 한 거리가게 정비 사업을 이번 달 말 준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평에서는 연신내 연서시장 일대에 거리가게 정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서남병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달라졌습니다. 서남병원은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 비대면 안심 선별진료소로 재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은 기상 상황에 상관없이 운영이 가능하도록 컨테이너 진료소로 맞춤 제작했으며 두꺼운 방호복 착용이 필요 없는 글로브월 비대면 안심 시스템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자 구역에는 음압장치를, 의료진 전용 구역에는 양압장치를 설치했고 무증상 검사자와 유증상 검사자의 이동 경로를 구분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서울시에서 9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기저질환이 있던 80대 서울시 거주자가 7일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 6월 17일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8일 오전 10시 기준 서울의 확진자는 총 1,385명으로 양천과 은평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124명입니다. 은평구가 은평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7월 2일부터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복지재단 설립 목적과 적용 범위, 재단의 사업과 기본 재산의 조성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이번 달 2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쳐 은평구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은평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와 관련한 의견서는 오는 22일까지 은평구청 복지정책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양천경찰서가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설립했습니다. 양천경찰서는 7일 설립총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경찰관의 근무 환경 개선과 고충 처리 등 양천경찰서 내부의 의사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전체 가입 대상 중 77%가 가입해 활동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경찰 공무원도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